책을 이제 나가면 여기서 이제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. 여기서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그 어디야? 오늘 분석하고 밸런스 이룩하고 지금 24페이지 첫째 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. 좀 전에 내가 말한 대로 고전은 칼이라고 하는 거죠. 칼은 아주 날이 제대로 선 칼이지. 이제부터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어. 하지만 넌 그 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셰프가 아니야. 그저 3살짜리 꼬마에 불과해. 그럼 정화가 지금 법을 공부하는데 그 법도 역시 칼이야.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검사가 된다고 인간사의 갈등과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. 자격증을 땄다고 장인이 되지 못하는 거와 같아. 라고 이제 쭉 나오는데 고전은 칼이다 라는 화두가 전제죠. 성원이 형, 고전은 정말 칼인가요?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하는데 고전은 정말 칼인가요? 고전이 칼이다라는 말, 고전과 칼을 어떻게 접목시킨 게 이제 이게 칼은 이제 요리할 때 쓰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요리할 때 쓰는 건데 칼질을 잘 하시나요? 우리도 칼질 잘하냐? 하다 배웠죠. 아직 칼 가는 것도 몰라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칼인데 어떤 사람은 손에 베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칼을 사용하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이제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이 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. 그러니까 고전이 아주 제대로 선 칼이다. 아까 저기 선생님도 얘기하셨듯이 이걸 어떻게 고전을 내가 해석을 할 줄 아느냐. 똑같은 문맥인데 뭐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와 뭐 이 말도 어떻게 그걸 자기가 해석하냐에 따라서 중요한 건 그 칼로 요리를 잘해서 이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이제 먹고 그렇게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고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달라지겠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고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언어가 잘 사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재해석을 할 수 없는 칼은 오히려 나를 째게 만다. 고정화시키니까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고전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냥 그런 어떤 관념 있잖아요. 왜 그런 관념이 심어졌냐. 지금 아이들에게도 이제 고전을 얘기하려고 그냥 처음부터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. 그럼 왜 그게 그렇게 됐냐. 그럼 과연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냐. 그럼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또 주변에서 이제 그런 고전들을 이제 들어왔지만 그 고전들이 그들이 해석해주는 그 고전이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,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지금 어떻게 이제 이 시대에 맞게 또 나와 맞게 이 주변 사람에 맞게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느냐. 그렇게 보면 이제 고전은 칼이다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된다는, 저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. 네. 선생님 고전이 칼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이게 고전 이퀄 칼하고 똑다는 얘기인데. 그렇죠. 네. 고전 이꼴 칼이라는 거죠. 이거 앞에 나왔지만 칼에 이게 두 가지 용도를 쓸 수 있잖아요. 요리하는데 그렇죠. 쓸 수 있고 이번에 사연역까지 이제 약탈을 하는 데 쓸 수도 있죠. 사람 죽이는 데 쓸 수도 있고, 또 누군가는 그러니까 의사가 칼을 집으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가 칼을 집으면 그럴 수 있죠. 그 의미로 고전도 이게 배워서
어떤 남은 이롭게 하는 데 쓰면 괜찮은데 고전을 이렇게 자기 뭐 사리사욕이나 이런 쪽으로 일단 쓰면은 일단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. 고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바뀐다 이게 그 인을 얘기하는 거예요.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그 칼이 이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남을 살릴 수 있고 살릴 수 있다. 두 가지 그 의미를 해서 똑같다 고전은 그렇죠. 다 공감하는 선생님은 고전이 칼인 거에 대해서 비슷한데 칼 하면은 이제 도구라는 생각이 들잖아요. 도구를 그렇죠. 이용했죠. 그러니까 이 도구 다 마찬가지 같은 동요인데 도구를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건데 저는 또 여기서 이제 다른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. 칼 하니까 갑자기 그 장자에 나오는 도축을 하는 그 칼 이제 칼을, 점천 어찌 쓰면 이렇게 잘하냐. 네. 뭐 별거 없어요. 그냥 뭐 이렇게 쓱쓱쓱 하면 돼요 하면서 그러면 네 자식도 잘하겠다. 자식은 이건 별개다. 이거는 왜 별개냐 하면 이 도구라는 거는 이거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. 이렇게 하면 돼 가르쳐준다 되는 게 아니다. 걔는 나는 나만의 경험이 필요하듯이 걔는 걔만의 시간과 경험이 필요해. 그거를 그 장인이 얘기하거든요.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각자마다의 칼의 어떤 그 색깔이 있고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. 그러니까 고전은 자기가 해석하는 그런 칼만큼의 그 도구의 능력을 가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, 저도 같은 뭐 다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. 저는 어쩌면 우리가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칼을 안 쓰고 하는 요리들을 오늘도 먹어봤겠지만 이게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겠죠. 하다못해. 그러면 이 먹는 데서 우리가 생존을 시작하잖아요. 그러니까 칼이 없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앞에 책이 생존 고전인 거예요. 이건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렇고, 좀 쉽게 생각해도 그런 의미로 또 와닿아들기도 하고, 고전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이제 먹는 어떤 기초적인 거에서 이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시대적 이념을 담는 거잖아요. 근데 이념은 잘못 썼다가는 싹죽이더라고요. 지금 북한이라는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갖고 있는 그 이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사당하고 있어. 굶어 죽고 있어. 그 이념을 내가 잘 그러니까 그게 시대의 이념인 걸 떠나서 어떤 주체사상이라는 이념, 그 어떤 이념이든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생존과는 명확하게 관련이 있고, 그게 잘못 썼다가는 진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공존을 위협할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고전은 시대의 이념.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이걸 가지고, 자본주의라는 아주 명확한 칼이죠. 고전도 그 당시에 어떤 그 피로 싣는 그 전쟁이란 칼이 실질적인 칼이었겠죠. 그러니까 사무라이 그 선비의 사자가 사무라이의 사자라는 도끼자루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건데,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하냐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도 말이 되는 거죠. 아주 시대에 서 있는 칼이잖아요. 워렌 버핏이 자 이제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갖고 있는 주식 다 팔겠습니다. 그럼 증시가 움직입니다. 아마 어마어마하게 움직일걸요. 워렌 버핏을 믿었던 사람도 다 던질 거야. 그렇지 않겠어요? 이제 워렌 버핏 거의 성인과 그 시장이 됐다는 거죠. 우리가 그토록 되고 싶어하는 시장. 그러니까 내가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하면 그렇게 돼요. 왜냐면 각자 우리 케니의 문화 원칙 그 동영상을 보면 각자 자기 집만의 한 사람 자산관리사 만들기가 있어요. 그 사람이 됐어. 근데 내가 모든 자산을 버려. 그럼 그 가족들은 끝나 진짜 지금 소장님이 부패하잖아요. 다 끝나냐? 여러분들 그냥 몰살이야.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이 종목 감면하면 끝나는 거잖아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그 정도로 시대 이념이라는 게 고전과 내가 잘못 사랑하지 않으면 칼이 된다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잖아요.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나와. 시대를 반영하죠. 그러니까 너가 지금 법조인이 될 건데 이 법이라는 걸, 왜냐면 법이라는 것도 사람을 살리고 죽는 건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. 우리나라 아직 사형제도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요. 있긴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칼같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점차 사형제도 부활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. 그렇잖아요. 이제 그 뉴스에도 나와요. 진짜로 이제
진짜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이제 법이 이제 완벽하게 지금 서현역 그런 것도 이제 마약 사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이제 정차 우리 실생활에 올 거고 내 주변에 사형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이제 법이 진짜 되면 이제 실생활이에요 진짜로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법을 그래서 순자에도 군도편이라고 해요. 뭐라고 하냐? 가장 중요한 법이 아니라 그걸 만들 수 있는 법관이 중요하다. 법관. 왜? 법이라는 건 언어라는 건 사각지대가 있거든. 언어라는 것 자체가 규정을 하잖아. 왜? 언어라는 건 표현이 제한돼 있어요. 뭐가 있니? 우리는 자유란 말을 쓰지만 영어에는 자유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. 리버티가 있고 프리덤이 있어요. 어떤 단어를 쓰는지도 달라. 법이 그걸 한자나 다 정의한데 다 포괄할 수 있을까? 어려워요. 언어라는 건 실생활에도 그렇죠. 영어로 맵다가 뭡니까? hot. 뜨겁다가 뭡니까? hot. 뜨거운가 매운 거에 구분이 안 돼. 영어 쓰는 사람들 그죠? I'm hot. 그 영어로 글자에다가 I'm hot이라고 쓰면 얘가 뜨거운 거.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재해석의 의지가 그걸 표현하는. 그러니까 법관이 더 중요하다. 번역가가 더 중요하다. 투자자가 더 중요하다.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. 그러니까 고전은 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게 명확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네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숙련 셰프가 되는 게 그게 고전의 칼이라고 명시하는 이 문장이 이 시대를 크게 반영하고 있고 지금 현 시대도 그렇게 가고 있다. 그러니까 법과 사상을 만든 상황도 결국 법으로 죽잖아요. 진나라의 기틀을 세웠지만 그 만든 진나라도 전국을 휩쓸지만 17년 만에 끝나요. 진시황 죽고도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하려는 의지로 칼을 다루느냐, 도구를 다루느냐, 그 안에서 도구 중에 정점인 언어를 다루느냐, 그게 문명은 곧 언어다. 그리고 고전은 곧 문명이다. 라는 첫 머리나말하고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도 한번 여러분들도 듣고 있는 분들도 아마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거고 그걸 댓글로 남겨주셔도 고맙고 같이 한번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해 주셔도 고맙고 그런 어떤 이 문장을 한번 재해석할 때마다 정말 재밌고 맛깔나게 삶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여기까지 끊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.